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5세가 된 한의사 정혜수입니다. 지금도 새벽이면 공원을 30분씩 걷고 손자들과 배드민턴을 치며 혼자서 차를 운전해 출근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그렇게 정정하신 비결이 뭔가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죠. 별거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매일 아침 저는 단 6가지 음식만을 꾸준히 먹어왔을 뿐입니다. 제가 51세 되던 해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죠. 정 선생님, 간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혈압도 높고 이대로 가면 1년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막 걷기 시작한 손녀가 마당에서 삐걱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첫 등교날, 내가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은 이유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서 한 걸음 더 함께 걷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약도 특별한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드셔왔던 그 평범한 음식들 속에 진짜 해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의사로서 수십 년간 연구했고, 직접 섭취했고,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나누며 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나누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며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걸어온 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6가지 음식 이야기에는 삶이 바뀐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미역의 힘을 처음 깊이 느낀 건 저와 같은 연세의 친구 78세 김만수 어르신을 다시 공원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만성 피로와 감기는 저하로 병원을 자주 다녔고 아침마다 걷던 산책도 힘들어져 저와의 만남을 점점 피하게 되었죠. 선생님, 예전엔 같이 걷던 그 길이 참 짧았는데 요즘은 집 앞 편의점만 나가도 숨이 찹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누구보다 산책을 좋아하던 분이었고 그 아침 햇살 속을 함께 걷는 것이 하루의 기쁨이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권한 것이 바로 생미역즙이었습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단지 깨끗한 바닷속에서 자란 미역 한 줌, 그 속에 담긴 자연의 생명력을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김 어르신, 매일 아침 공복에 미역을 한 숟가락씩만 드셔보세요. 딱 3주만 그대로 해보시고 그때 다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미역을 청열, 칭쇄, 과, 해독, 지해두의 대표 약재로 봅니다. 간의 열을 식히고 피를 맑게 하며 몸속에 눌린 기운을 흘려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밤잠이 들쑥날쑥하고 눈이 자주 피로한 분, 입이 자주 마르거나 어깨가 무거운 분에게 꼭 권합니다. 몸속 어딘가가 흐르지 않으면 마음도 눌리기 시작하니까요. 현대의학에서도 미역 속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고 후코이다는 세포 재생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끓이거나 볶으면 그 섬세한 효능은 쉽게 사라지기 때문이죠. 섭취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말린 미역 한 줌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군 후 깨끗한 물에 30분 이상 충분히 불려줍니다. 이때 미역이 서서히 본래의 형태로 풀리며 안에 담긴 생명 에너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물기를 빼고 믹서기에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큰 숟가락으로 한 번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따로 맛이 강하지 않아 거부감도 없고
오히려 마신 후 입 안이 개운해졌다는 분도 많습니다. 김어르신은 처음엔 시큰둥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미역 한 숟가락으로 뭐가 달라지겠소. 하지만 2주 후 다시 공원 벤치에서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셨습니다. 정 선생, 신기하게도 요즘은 아침에 발이 먼저 나가더라고. 다시 걷는 그 길이 살아나는 것 같아. 그 뒤로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아랫배의 답답함도 사라졌으며 식사 후에도 졸리지 않고 눈이 또렷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엔 오늘은 좀 누워야겠다가 습관이었는데 요즘은 무얼 더 할까가 먼저 떠오른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단지 건강 수치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삶의 의욕이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미역이 그렇게 대단한가 하고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단 3일만 생미역즙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그 후 몸에 생기는 작은 변화를 메모장에 써보시고 아래 댓글에 첫 느낌을 나눠주세요. 혹시 주변에 함께 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그분과 함께 미역 3일 챌린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은 때로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그 시작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거울 속에 내가 어쩐지 낯설고 예전보다 말수가 줄고 괜히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도 피하고 싶을 때 예전엔 하루에 약속이 두세 개씩 있었는데 요즘은 밥 먹고 나면 의욕이 꺼지고 몸이 무거워 소파에 앉은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기를 그냥 늙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죠.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안의 불균형에서 오는 신호라는 걸요. 이럴 때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식품이 바로 들깨입니다. 우리네 부엌 한 구석에 흔히 있던 그 씨앗. 하지만 이 작은 씨앗에는 생각보다 깊은 힘이 들어 있습니다. 동의학에서는 들깨를 심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혈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며 담을 sak이고 가슴 속 눌린 열을 풀어주는 약재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숨이 편해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재료라는 뜻이죠. 현대의학에서도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 뇌세포 회복,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성분보다 삶 속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몇 해 전 80세 입말순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평소엔 조용히 계셨지만 그날은 눈빛이 사뭇 절박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시장 가서 장도 보고 마당 화분도 돌보고 친구랑 찻집도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어요. 몸이 안 아픈데도 뭐든 귀찮고 제 자신이 싫어져요. 저는 어르신께 들깨 가루를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우유나 미지근한 물에 섞어서 한 숟가락만 드시라고요. 그리고 3주 후 놀랍게도 그녀는 다시 마당에서 화분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요. 어느 순간 뭘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스스로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깊이 남았습니다.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들깨는 단순히 몸을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잊고 지냈던 나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신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들깨처럼 작은 실천 하나가 다시 자신을 붙잡게 도와줍니다. 들깨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볶지 않은 생들깨를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약한 불에 살짝 더 끈 후 곱게 갈아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따뜻한 미음이나 보리차에 타 드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요즘도 입말순 어르신은 일주일에 2번 마을회관에서 친구들과 모여 담소를 나누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들께 한 숟가락이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냥 몸만 괜찮아진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나다워졌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말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내가 좋았던 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무릎이 쑤시고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감기에 걸릴까 두려워서 외출을 줄이곤 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추운 날씨보다 더 무서운 건 몸이 추위를 견딜 힘이 없어졌다는 그 자각이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홍지선 할머니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폐렴으로 3번이나 입원하신 뒤부터는 겨울이 다가오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조급해지셨죠. 선생님, 창문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벌렁거려요. 겨울이 오면 나는 또 아프겠지. 또 병원에 가야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 무서워요. 그때 제가 할머니께 드린 처방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표고버섯. 많은 분들이 단지 요리용 재료라고만 여기지만 이 작은 버섯 안에는 자연이 주는 강력한 면역력과 회복력이 담겨 있습니다. 동의학에서는 표고버섯을 보기건비 기운을 북돋우고 소화기 기능을 튼튼히 하는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위장이 약하고 자주 피곤하며 기가 빠지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기가 안정되면 몸도 덜 흔들리고 추위나 외부 자극에도 덜 예민해지죠. 현대의학적으로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세포 NK세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와 세균, 심지어 암세포에 맞서 싸우는 힘을 키워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 혈압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항산화 작용이 강해 만성염증, 피로, 암 재발 방지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식품을 어떻게 섭취하면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지만 그렇게 조리하면 고온에 의해 중요한 활성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표고보다 말린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농도가 5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햇볕에 바싹 말린 표고를 사용하고 이를 잘게 부순 뒤 믹서기에 곱게 갈아 분말로 만듭니다. 하루 한 번 공복에 따뜻한 물 1컵에 표고버섯 가루 1숟가락을 넣어 드세요. 꿀 한 방울이나 생강즙을 추가하면 맛이 부드럽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분말은 습기를 피해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2주분씩 소량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홍할머니는 처음엔 이걸로 뭐가 바뀌겠어 하셨지만 어느새 지난 겨울을 감기 없이 지내셨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삶의 리듬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겨울이 오면 숨부터 막혔는데요. 요즘은요? 창문 열고 햇살부터 찾게 돼요. 표고버섯은 단지 몸을 지켜주는 식품이 아닙니다.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계절을 다시 걸어가게 만드는 자연의 방패이자 몸과 마음을 다시 춤추게 하는 리듬입니다. 혹시 지금 두꺼운 옷에 몸을 숨기고 겨울을 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친구들 모임도 요즘은 좀 힘들어 하고 피하게 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표고버섯 가루 1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한 번만 밖으로 걸어 나가 보세요. 겨울 햇살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여러분의 몸은 그 햇살을 기억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편지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도. 날짜도 없었지만 봉투 속에는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로 적힌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엔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면 숨이 차고 손주 목소리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것 같아요. 아무도 탓할 수 없어요. 나이 들어간다는 게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려 했는데 그래도요.
아직은 한 번쯤 더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72세 윤미자 할머니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친 뒤 몸이 지쳐 아무것도 하기 어려웠고 그 피로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게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손주들이 놀자고 매달려도 할머니, 오늘은 안 돼? 라는 말만 반복해야 했고 가족들이 걱정하며 함께 앉아도 그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께 조심스레 권한 건 바로 홍삼이었습니다. 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운 없는 뿌리를 다시 따뜻하게 드는 마음으로 하루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이건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속 불씨를 살리는 일이에요. 한의학에서 홍삼은 기를 보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며 피로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보약입니다. 특히 심기허약 상태, 즉 육체적 기운과 정신적 활력이 동시에 떨어진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죠. 현대의학에서도 진세노사이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보다 중요한 건 그 작은 뿌리에서 우러나오는 느린 회복의 에너지입니다. 제가 전한 섭취법은 간단했습니다. 진공 포장된 홍삼 농축액이나 분말을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에 풀어 드시는 것. 꿀을 약간 넣으면 흡수력도 좋아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지치신 날엔 따뜻한 수건으로 손발을 감싸쥔 채 조용히 홍삼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홍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끌어올리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섭취를 피하거나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입이 마르고 혀에 설태가 두껍게 끼는 분, 불면증이나 쉽게 화를 내는 분은 홍삼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혈압이 심한 분,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셋째, 위장 장애가 있는 분, 위산 과다나 소화불량, 속쓰림이 있다면 공복보다는 식후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항근고제나 혈액순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분, 홍삼은 혈류 개선 작용이 있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일수록 고농축 제품보다는 순한 분말형이나 절편을 하루 반 숟가락 정도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윤미자 할머니는 한 달이 지나 다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날은 조금 다른 옷차림, 약간은 치장한 듯한 얼굴,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히 웃고 있는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떠도 두렵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요즘 새벽마다 손주랑 산책도 해요. 조금만 걷고 다시 앉긴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치나 진단보다 강력한 회복의 증거는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홍삼은 피곤한 몸을 깨우는 약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의지의 회복을 돕는 식물입니다. 그날 받은 그 편지, 저는 아직도 서랍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편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몸이 나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어릴 적 겨울만 되면 집 안가득 퍼지던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 냄새만 맡으면 그날 저녁은 분명히 청국장 찌개였습니다. 푹 끓인 청국장에 묵은지 한 조각, 두부 몇 덩어리, 그리고 밥 한 그릇이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어머니의 말없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냄새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은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청국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어머니가 아닌 제가 직접 택한 음식으로요. 그리고 놀랍게도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식후 졸음이 줄고 화장실 가는 일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익숙한 냄새가 다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청국장을 청장칭창, 장을 맑게 하고 담을 없애며 기혈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는 발효약선으로 봅니다. 특히 어르신들처럼 위장이 약해지고 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청국장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보조제 역할을 해줍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청국장은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살아있는 유익균이 풍부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키고 독소 배출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장 건강이 회복되면 피로감이 줄고 당뇨, 고혈압,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청국장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냄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청국장 가루입니다. 냄새는 거의 없고 효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시중에서 좋은 품질의 청국장 가루를 구입하거나 직접 발효한 청국장을 말린 후 곱게 갈아 사용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청국장 가루 한 숟가락을 풀어 마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냄새가 걱정되신다면 사과즙이나 바나나 주스를 살짝 섞어 드셔도 좋고 요구르트에 타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70대 중반 김종래 어르신은 만성 변비와 가스, 식후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뭐 하나 먹으면 배가 부풀고 손주랑 앉아 있어도 계속 배를 누르고 있어야 했어요. 처음엔 청국장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려 하셨지만 가루 형태로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매일 아침 변을 시원하게 보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밥을 먹고 나면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겐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청국장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먹다 보면 그 정직한 힘이 몸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약보다 부드럽고 어떤 음식보다 진실하게 우리 몸을 움직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따뜻한 국이 그리우시다면 조용히 청국장 한 숟가락을 물에 풀어 드셔보세요. 혀끝에 퍼지는 그 깊은 구수함 속에서 어머니의 부엌, 아버지의 손등, 어린 날의 온기가 함께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삶을 다시 편안하게 만드는 하루 한 끼의 치유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어릴 적 여러분의 기억 속 청국장은 어떤 맛이었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시절의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쉰 적 있으신가요? 머리카락이 하루가 다르게 빠지고 눈썹이 옅어지고 피부가 마르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실감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 선생, 요즘 제 머리 빗으면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하얗기만 했는데 뭔가 희망이 생긴 느낌이에요. 저는 그 순간 그분의 식탁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몇 달 전부터 흑임자죽을 매일 아침 드시고 계셨습니다. 흑임자, 즉 검은 참깨는 동의학에서 셴을 보하고 뼈를 튼튼히 하며 모발을 윤택하게 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귀가 잘 안 들리고 무릎이 시큰하며 기억력도 함께 흐려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흑임자는 작지만 깊은 도움을 줍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흑임제는 식물성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칼슘,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 빈혈 개선, 뇌세포 보호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흑임자는 단순한 건강식이 아닙니다. 나이 들며 흐릿해졌던 나를 다시 또렷하게 기억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제가 아는 76세 조정임 어르신은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는다고 물건을 들고선 왜 들었는지도 잊어버리는 자신이 너무 속상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분께 하루 한 끼 흑임자죽을 권해드렸고 3달쯤 지나 다시 만나 뵈었을 때 그분은 시장에서 직접 반찬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요즘은 말하면서도 머리가 안 밀려요. 단어가 딱딱 떠올라요. 예전엔 문장 끝을 못 맺었는데 요즘은 말도 힘이 있어졌어요. 흑임자는 가루로 만들어도 좋고 깨끗이 볶아서 꿀과 함께 죽을 쑤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두유에 한 숟가락 타 드셔도 부담 없고 시리얼 위에 뿌려도 향이 고소합니다. 단 너무 많이 볶으면 영양이 손실될 수 있으니 약불에 살짝 볶아 쓰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설사, 열감이 심한 체질 또는 소화력이 약한 분은 처음엔 소량만 드시고 반응을 보면서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매주 한 번 흑임자 가루를 직접 볶아 유리병에 담아 놓습니다. 그 고소한 향을 맡으면 뭔가 몸 안 깊은 곳까지 든든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요즘 기억력이 자꾸 흐릿해지거나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기운이 잘 안 도신다면 흑임자 한 숟가락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80을 넘긴 지금에 저도 그 작고 까만 씨앗에 매일 위로받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음식 어떠셨습니까? 바다의 미역은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들깨는 숨을 편하게 하고 표고버섯은 겨울을 견디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홍삼은 삶의 의지를 되살려 주었고 청국장은 장을 정화해 몸 전체의 흐름을 맑게 했으며 흑임자는 기억과 기운을 다시 머리끝까지 채워주었습니다. 이 6가지는 모두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손쉽게 섭취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매일 실천 가능한 건강의 씨앗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6가지가 바로 제 인생을 40년 더 길게,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준 비밀입니다. 몸이 무너지지 않으면 마음도 꺾이지 않습니다. 이 음식들은 병을 낫게 할 뿐 아니라 병이 오지 않게 길을 닦아주는 식물들입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몸 안에서 기운을 회복시키고 피를 맑게 하며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하루에 2~3가지를 돌아가며 챙기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미역즙 한 숟가락과 흑임자 두유, 점심 후엔 들깨 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시고 저녁에는 청국장 가루를 따뜻한 물에 풀어 드셔보세요. 표고버섯 가루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집중해서 드시고 홍삼은 피로가 극심한 날 공복에 한 잔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단 하루 한 숟가락의 정성, 그것이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식품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어릴 적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어떤 것이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건강한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하나로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첫 숟가락을 들어보세요. 함께 하겠습니다.